중정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1521년 명정덕 16년 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고변한 사람이 받은 상을 외람하게 여기고 또한 정상의 공은 송사련만 못하니 다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시라 했는데 송사련은 원래 직이 있는 사람이니 마땅히 당상으로 올려야 하거니와 정상은 곧 학생이니 업무의 직에 재수함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대신 등이 아뢰기를 정상의 공을 보건대 업무의 직을 재수함도 역시 외람하고 또 송사련 역시 당상으로 올리면 못합니다. 다만 큰일이기 때문에 전일 하문하실 적에 그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정상 이미 황현, 최세관을 고발했는데 또 한 도로 거두어 버리면 이 역시 너무 심한 일이기는 하나 비록 업무를 재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과합니다 하였다. 대신 등이 또 아뢰기를 윤필은 놓아주면 너무 가볍게 되는 듯합니다 하고 허관 김탁이 아뢰기를 신변은 이미 말끝에 올랐으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일에는 기운이 허약해서 끝까지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상은 사품벼슬이 합당하겠다. 오윤필은 유사로 하여금 조율하도록 함이까 하다. 신변은 내일 형장 주문하면 되겠다. 하며 정강필 김전이 아뢰기를 죄인들을 추국하고 죄인들을 물건을 받아 사서를 서로 나누어 가지면 고금의 사책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이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사체가 매우 괴이하기 때문에 감히 사양합니다. 하고 남곤, 심정, 권균, 홍숙 등이 또한 정일과 같이 사면하니 정교하기를 물품으로 상줌과 가자로 상줌은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은 너무도 중대하니 나의 마음에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니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0일 무술 5번째 기사 신변을 형장 신문하니 공술하기를 신이 이달 초 8의 날 저평에서 올라오자 아우 신석이 신에게 하는 말이 안처겸 등이 대신들을 모해하고 뜻을 펴지 못한 사람들을 진출시켜 쓰려고 하는데 제거코자 하는 사람은 남군 심정 장순손 이항이다 하기에 신이 놀라 즉시 신석으로 하여금 처겸의 집에 가서 어느 사람이 모였는가 보라고 했더니 석이 돌아와서 알리기를 처겸이 이미 문 밖 집으로 나갔다 했습니다. 그 이튿날 또 석을 시켜 처겸에게 가보도록 하자 석이 돌아와서 알리기를 처겸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모인 사람이 없었다 하기에 신이 석에게 말하기를 재상들이 서로 해치려 하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다 하고 신이 신석을 붙잡아 고변하고 싶었지만 동기간의 잔인한 짓이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아우석과 함께 마포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시산정을 만나 함께 신의 사촌 신포의 집에 들어가서 아우에게 말하기를 나리는 곧 사촌의 처남이기 때문에 일찍이 도원정이 되었었다. 그때 보니 나이가 아직 어렸었는데 지금은 장대해졌다 하고서 드디어 신부의 집에서 술을 내놓으라고 하여 함께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파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0일 무술 6번째 기사 태백이 주의하나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1일 기하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남효이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별난이란 반드시 혼란한 시대에 나타나는 법인데 성명한데 어찌 또 별난이 있겠습니까? 상께서 옛적의 상황들을 사모하여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시는 때에 이런 변이 있게 되니 더욱 놀랍고 괴이합니다. 지금의 대책은 상께서 혁연히 분발하시어 그들의 당뇨를 처치하는 것뿐인데 안차겸의 문건에 10명 된 사람들을 대간이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뇨가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하여 모두 추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장군의 이 일은 신등이 일찍이 그의 그릇됨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병이 들어 조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논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로 편당짓던 자들의 수괴이니 만일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당시 그가 한 짓을 상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실 터인데 대간이 논개한 말은 깊이 후환을 염려한 것입니다. 상께서 나이 젊은 사람들을 후대하실 적에야 어찌 후일을 환란이 있을 줄을 알았으며
그들의 죄를 단정할 때에 있어서도 또한 어찌 지난날 김식의 변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상께서 정죄하시기를 매양 장군은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하시지만 만일 죄가 있다면 어찌 대간이 말하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죄줄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이 변은 누군들 놀라지 않았겠는가? 단지 근심하고 두려울 뿐만이 아니었으니 마땅히 법으로 조처해야 한다. 장군의 일은 대관들이 비록 종사의 중함을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죄줄 수는 없다. 하매 영사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정숙은 종실의 지친이요 저겸은 대대로 공록을 먹은 사람입니다. 비록 대인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가의 은혜는 생각해야 하는데 감히 이러하였으니 놀랍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소위 모해하기로 한 사람들을 비록 지명하여 말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흉계가 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조종을 뒤엎을 짓을 이루려고 하였을 것이니 이번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마땅히 분명하게 추문하여 시급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1일 기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이 장군의 정상을 이미 모두 아뢰었으니 비록 어느 대신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누군들 장군을 그르다 하지 않으리이까 시급히 통쾌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송사련 등이 고변하기를 만일 초아랫날 이전에 하였다면 비록 공신이 되더라도 외람할 것이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가 장차 드러나게 되어서야 죄를 모면하려 하여 고변한 것이니 죄를 받지 않은 것도 다행한 일인데 어찌 당상의 직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찬개하기를 이 장군의 일은 큰 반역들을 정죄한 뒤이고 또 죄가 나타나지도 않은 재상을 의심하여 죄준다면 특히 사체만 방해로울 것이 아니라 여타의 사람들이 모두 의구하게 둘 것이다. 송사련의 일은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당상 작업을 제수한 것이다. 또한 간사한 사람들이 당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들의 업무를 듣게 되었겠는가? 비록 죄인을 잡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작업으로 상을 주는데 더구나 이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후히 상을 줘 중예가 모두 알도록 해야 한다 하며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조옥곤이 아뢰기를 신변은 오늘 한 차례 형장 신문하자 그의 말의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니 더 형벌함이 어떠하리까? 최숙생은 비록 더 형벌하여 끝까지 처분하지 않더라도 그의 죄가 이미 크니 적당한 죄로 조율함이 어떠하리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만일 더 형벌하면 반드시 모두 옥중에서 운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복하지 않더라도 또한 장 100유 3철을 조율하여 죄를 정함이 어떠하리까? 복천상은 한 차례 형장 신문하자 발명만 하고 자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리까? 하니 찬교하기를 옥사가 너무 오래되었다. 신변은 더 형벌하되 비록 자복하지 않더라도 곧 그대로 조율해야 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한 아랜대로 죄를 정함이 가하다. 봉천상은 단지 문건에 기록되었을 뿐이니 다른 예로 죄주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43권 증조 16년 10월 2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신변 최수성을 참형에 처하다. 증조실록 43권 증조 16년 10월 21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안처겸의 문건에 기록된 윤세영, 황현은 복주하고 권몽령은 네 차례 형문을 받은 다음 종성에 유배되고 조변은 네 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이성에 유배되고 동산수 이의소는 네 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곽산에 유배되고 송총은 한 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훈융보에 유배되고 서열은 다섯 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의주 방산진에 유배되고 오윤필은 세 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만포진에 두 3년에 처하고 이 사람은 당초에 공수를 하기를 차경과는 이전이나 이후에나 서로 알지 못한다고 했었다. 박도남은 홍은에 유배되고 마침 상중에 있고 죽산에 살기 때문에 잡아다가 문초하지 않았다. 봉천상 이성가는 복주하고 삼기수 이수명은 네 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철산에 유배되고 한충은 형장을 맞다 죽고 윤씨는 형장하여 개천에 유배되고 한사림은 형장하여
대천에 유배되고 이덕수는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고 김사명은 4차례 형장을 받고 경운에 유배되고 이약수는 1차례 형장을 받은 다음 창성에 유배되고 신잠은 6차례 형장을 받은 다음 운산에 유배되고 이사흠은 형장하여 박천에 유배되고 안정은 6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길주에 유배되고 안경수는 4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희천에 유배되고 송억수는 4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옥련보에 유배되고 권세형은 형장하여 영흥에 유배되고 이발은 1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석방되고 이균은 형장하여 함흥에 유배하고 연혈령은 형장하여 가산에 유배하고 연창령은 형장하여 영류에 유배하고 조광좌는 형장에서 죽고 이충구는 5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배수로 가다가 죽고 노세글은 5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경흥에 유배되고 김옥정은 형장하여 정주에 유배하고 송호례는 6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선천에 유배되고 박수는 형장하여 순천에 유배하고 이이경은 형장하여 맹산에 유배하고 김광원은 형장하여 영변에 유배하고 형장받은 자는 모두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다. 이하의 양인이나 천인 도합 60여 명은 모두 형장하여 장가 사변하였다. 정상의 공초에 드러난 내통한 사람 이수견은 5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벽동에 유배되고 박수는 5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갑산에 유배되고 최세관은 3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형장에 죽고 안영의 공초에 드러난 내통한 사람 민간은 형장에 죽고 윤기달, 윤효달은 모두 1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벗어났고 임광씨는 3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벗어났고 임광씨는 3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인사부에 유배되고 권수중은 3차례 형벌을 받은 다음 용천에 유배되고 최수성은 대신을 모해하려 한 것 때문에 복주하고 신변, 화수림, 귀는 알고도 고변하지 않은 주의 때문에 복주하였다. 옥사가 장차 끝나게 되며 일괄적으로 그들 도당의 성명을 이와 같이 열거했다. 진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0일을 기한 6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운이 치계하기를 올 농사 시기를 놓침이 지난해보다 심하고 또한 중국 사신이 2차례나 나와 지대하느라 일이 빈번하여 민생들이 피폐하니 연도가 지난 환상을 내년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기 바랍니다 하므로 호조에 계하하였다. 호조가 회개하기를 농사 시기를 놓침이 심한 사람은 모르거니와 식량이 떨어지게 되지 않은 집들은 올해에도 형편을 보아 재촉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니 그대로 윤하였다. 경자시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백간이 중궁의 탄일 하례를 거행하다. 중조시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 이 장군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으므로 이어 자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장군의 무상한 짓의 대계를 일찍이 이미 모두 진달하였는데도 천청이 만연하게 여기시니 신등이 거기에 의혹됩니다. 지난달에 군소들이 사곡스럽게 영합하고 못되게 결탁하여 조정의 장사를 어지럽히고 백년의 종사를 거의 위태롭게 했었는데 조정들의 영혼이 묵묵히 상상의 몸을 도와 한번 우레 같은 위험을 떨치시며 모두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인심이 스스로 안정되고 습속이 순우해져야 할 일인데 김식이 독사와 같은 독을 가지고 부도한 짓을 업무하다가 하늘의 벌을 받았고 그의 무리 홍순복이 형벌에 임하여 하는 말이 김식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죽음에 당하였는데도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니 더구나 그의 무리로서 살아남은 자이겠습니까? 적신 안처겸 이 정숙 등이 감히 딴 마음을 품고 김씨와 같은 죄악을 답습하되 그 스스로 그의 당녀가 번성함을 믿고 또한 민심이 쉽사리 동요될 줄도 알아 반역할 형세를 이미 갖추었다가 음흉한 모의가 스스로 실패되었으니 천지와 신인이 모두 경화할 일입니다마는 그 역적들이 죽임을 당할 때 또한 분을 내어 꾸짖는 말이 어찌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들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당을 다 죽일 수야 있겠는가. 다만 보건대 마땅히 우리들이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흉흉하여 마침 거센 파도에 앉은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위태하고 의구스러운 때입니다. 그들의 기세가 하루아침에 다시 떨치어 그들의 여당을 망라하여 우리 조정을 간범하게 될지 어찌 알 일이겠습니까? 장군은 그들의 괴수인데 홀로 주의를 면하고 가만히 앉아서 부귀를 누리니 이는 그때 대신의 처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병으로 한가한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의 명성과 기세는 평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그의 유들이 김식이나 정숙 등의 반역한 음모를 답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그의 진짜는 크게 종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장군이 겁내고 나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겁내고 나약하면 중심이 줏대가 없고 중심이 줏대가 없으면 화복에 동료되기 쉬운 법입니다. 전하께서 매양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전교를 하셨지만 군소들을 제거한 지 이미 4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남은 잔당들을 즉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구나 그 근본을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였음이니까 이미 제거하고 나면 장단들이 스스로 위축되어 다시는 싹 트지 못하고 인심이 자연히 안정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등이 서계 한 말을 보건대 정숙등이 형벌의 이마에 한 말은 지극히 불량한 것으로서 그의 마음이 그러했으니 반약한 모의는 괴이할 것 없다. 안처함이 만리한 뜻을 본다면 사람의 양심이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니 사람마다 의심할 것이 없다. 간사한 역적들이 이미 죄를 받았으니 인심이 스스로 안정될 것인데 더구나 벼슬이 높은 바늘에 있는 사람이 어찌 딴 마음이 있겠는가? 정숙 등의 업무를 장군이 참여하여 듣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장군에게 의심을 두겠는가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대간이 5차례는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이 장군의 일을 가지고 모두 5차례를 아뢰고 또 이 세응 조면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면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다. 예로부터 소인은 알아보기 매우 어렵고 제거하기는 더욱 어려워 비록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임금이라 하더라도 현혹되지 않은 일이 적었습니다. 대개 하는 말도 군자의 말과 유사하고 하는 행동도 군자의 행동과 유사하여 간사하게 꾸미고 잘못을 어물어물하며 공을 핑계하고 명분을 가장함으로써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소인인 줄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알지 못하고 군자로 대접하게 됩니다. 뜻을 얻게 되면 동료들을 끌어들여 서로 결탁하여 널리 당파를 심어 조정에 가득 배치하여 좌우로 있게 되고 안팎으로 뿌리박게 되면 권세를 손에 쥐고 용사를 마음대로 하여 세력과 기염이 치열하므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은 위에 고립하게 되고 국가 사세는 아래에서만 급급하여 장차는 바로잡을 수 없게 되는 법이니 이는 나라를 가진 이들의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비록 들어 정상에 이미 드러나 임금이 깊이 그의 간사함을 알아차리고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그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비록 평소에 같은 동료가 아닌 자이면서도 다투어 서로 구출하게 되어 이 때문에 조정 안에는 옳고 그름이 결정되지 못하고 한간에서는 이론이 봉기하여 우의 싹이 자라나므로 불효 불충하고 환득 환실하는 무리들이 그런 속에서 놀이다가 이러다가는 마침내 이 세상의 뜻을 얻지 못하게 되겠다 여기게 되면 남몰래 무례배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음모하게 됩니다. 이는 사세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괴이할 것이 없으나 진실로 요사이의 국가의 큰 근심거리이기에 청컨대 신등이 그 심화를 말하겠사오니 전하께서 마땅히 더 성살하고 후회하심으로써 후세를 널리 배리하소서. 지난날에 국군이 불행하여 사림들이 사단을 시작하며 박상, 김정이 본디 음흉하고 간사한 자들로서 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시시비비가 한이 없었으므로 말과 의논이 흉흉하여 달을 넘기고 해를 넘겼었는데 안당이 형편 없는 소인으로서 자신이 전향을 맡아 인물들을 진퇴하되 조정과 의논하지 않고 말마다 불추한 이들과 아들과 사사로의 집에서 인물의 장단을 의논했습니다.
조광조, 김식, 박훈은 모두 안착겸이 평소에 심적으로 사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비에게 말하여 초직에 육품을 제수하여 조종들의 사람 임용하는 공정한 법을 무너뜨렸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단지 광조 등이 시급히 뜻을 얻게 하려 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계획은 광조 등이 뜻을 얻게 되면 뒷날 자기들을 청가하기를 또한 자기들이 오늘날 광조를 청가하듯이 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뒷날의 일을 마련하기를 지극히 교묘하고 지극히 간사하게 하였다 하겠으니 안당부자의 정상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이미 형성되어 안당이 영수가 되자 군소들이 뜻을 얻어 서로 추대하여 조광조, 김정, 김식, 유운, 이자, 김안구, 최숙생, 김구, 한충, 유인숙, 박세희, 김정국, 신광한, 기준, 정응, 이약빙, 최산두, 이충건, 이희민, 양팽손, 정환, 이청의 무리가 요직을 나누어 차지하게 하여 대간이 되었다가 시종이 되었다가 하면서 중추 기관을 관장하였는데 붕당끼리만 친히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짓이 탐호하면서도 다스림을 빙자하고 자신은 사정을 쓰면서도 공을 핑계하여 날마다 편당 심기를 일이 삼았습니다. 만일 자기들과 틀리는 사람이라면 비록 공경 대신으로서 본공하고 나라를 거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서로 조작하여 얼거되어 있지도 않은 과실을 꾸며 배척하고, 만일 과오를 찾아봐도 발견돼 하지 못하게 되면 심술이 바르지 못하다느니, 마음속이 은밀하다느니, 이 사람은 시비가 일정하지 못하다느니 하여 거의 모두 파출시켰습니다. 만일 자기들에게 붙는 사람이라면 학행이 있다느니, 성리학을 안다느니, 향방을 안다느니 합니다. 이런 뒤로부터 의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져 광조, 김정, 김식의 집 대문에 거마가 붐비며 밤낮없이 때로 모여 의논했고, 신용계가 죽은 것은 듣고는 정환의 집에 모여 그의 후임자를 의논하되 김식이 효직이 바로 적임자이다 하였는데, 효직은 광조의 자이고 광조는 아직 나를 말할 것은 없다. 원충이 직차가 또한 높으니 이 사람이라야 한다 했는데, 원충은 김정의 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약빈 기준이 많은 사람들의 좌중에서 드러나게 말하기를 광조는 이조 판세에 합당하고 이자는 병조 판세에 합당하고 문구는 형조 판세에 합당하다 하였으며, 심지어 안차는 서얼인데도 또한 형조 정랑에 가합하다고 하여 조금도 기탄함이 없었습니다. 이때 성균관 동지가 비었는데 광조와 김정이 함께 경연에 입시하였다가 광조가 김정이 적임자라고 하자 김정은 광조가 적임자라 하여 그야말로 감히 서로 사양하는 체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을 서로 추어댔고, 또 편전에서 광조를 소대할 적에 문건이 입시했었는데 광조가 이락의 연원을 받은 학문이 있다 했었으니, 이런 말들은 진시로 벗들과의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군부의 앞에서이겠습니까? 그날 광조가 또한 아뢰기를 이런 말은 평상시의 경연에서는 번거로운 것 같기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무릇 신자가 임금께 진언할 적에 할 말이 공정한 것이라면 공적으로 말하는 법인데 어찌 아랠 수 있고 아랠 수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한마디만은 요망하고 사특한 태도가 극도에 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가 한 일에 사특하고 간사한 정상이 드러난 것을 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성명께서 환히 아시는 바인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진실로 소인들의 심정과 태도를 한때에 폭로해 놓지 못하면 후세에 시비가 시끄러워져 결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당들의 일이 실패되던 날에 죄악에 대한 징계를 현저하게 보이지 못할 정도에 어긋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큰 간특한 사람들은 제거되었지만 가라지들은 오히려 남아 의지를 잃고 의구하는 무리들이 여러 날을 복합하여 모두 죄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심한 자는 들어 이 사람들은 적심으로 국가에 보답한 사람이다고까지 하였으며, 아래로 이웃생들이 이르러서는 대궐 안으로 마구 들어와 머리를 풀고 호곡하였으며, 광조 등이 너무도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현혹시켰으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흉은 자취를 감추고 가만히 남몰래 커 나가지만 오래되면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지금 광조 등의 여당, 정숙, 안처겸 등이 환란을 일으켜 마음을 품고서 남모르는 잔인한 짓과 한없는 요망한 짓을 하되 많은 불평하는 무리들을 모아 유인한다 속이다 하여
올빼미 같은 짓을 하고 맹수 같은 짓을 하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돕고 신명이 도움을 힘입어 간사한 업무가 실패로 돌아가고 흉악한 무리들이 모두 현육을 받으며 온 나라 시민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는 바로 국가의 한없는 복이기는 하나 또한 전하의 한없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스승하고 경고하는 마음은 비록 한 가지 재변을 만나게 되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두렵게 여기는 생각을 가하여 개신하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이 변의 흉악한 반역 음모는 정사에 관계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병괴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이는 바로 전하께서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근본을 바로잡고 시작을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신등이 국가의 처치가 잘못된 일을 들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마침 흉악한 반역의 큰 옥사를 만나게 되어 조정이 허둥지둥하고 신자들이 참담 붕괴하여 미처 말을 할 틈이 없고 다른 일을 돌볼 수가 없어 우선 사태가 안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자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어 가끈하게 번공하는 사람이 적고 사산이를 보려 구차하게 빠져나오는 풍습이 생겨 선위하러 나간 지 수놀이 채 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어버이가 늙었다고 사면한 재상이 있습니다. 만일 몸이 아프거나 성묘를 하거나 휴양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휴가 신청을 들어주면 재상을 주기 여기는 일인데 재상된 사람들이 은택을 빙자하고 사정에 끌려 대개 전장 일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종묘의 제산 날에도 육조의 당상들이 절반이나 병위에 충당되고 반차의 빈대가 많았으니 한갓 묘종의 큰 예식에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음을 더없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기강이 평소부터 해이되었기 때문에 상하의 유대가 엄격하지 못하고 대소의 관원이 기탄없이 방자하여 심지어 내이 습득관이 대궐 안에서 창기를 끼고 떼지어 술을 마시는데도 마침내 죄를 당하지 않고 백사의 장관도 또한 마음대로 뜻대로 하여 곡물 수납과 작지 징수를 정당한 규정보다 과람하게 하면서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갖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민생들이 더욱 살아갈 수 없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기강의 해이됨이 한결같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전하께서 심상히 여겨 등한히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정령을 내리되나 한 가지 일을 시행할 적에도 더욱 합당하게 되도록 중정을 준수하여 지공한 마음을 넓히고 유구한 도리를 세우셔야 하는데 요사이의 정령이 물증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무릇 형벌과 상은 천하의 공적인 것입니다. 범한 자가 지극히 증하면 일정한 법도 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몰래 외국 오랑캐와 내통하여 본국을 속이는 자에게는 본래 그런 율문이 있는 법인데 특별히 감등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비록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즉시 도로 율문대로 하시기는 하셨으나 경상을 읽게 된 누독으로 본다면 서경의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고 한 이유가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임금은 상사할 적에 경솔히 시행할 수 없는 법이니 옛적에 낡은 바지를 간수해 두고 빈소를 아낀 이가 있었던 것이 어찌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이 한편에서 듣건대 전하께서 훈구들에게 상으로 내렸던 밭을 옮겨 종실 처관들 집에 주시되 그들의 상은에 의해 요사에게 명을 내리지 않고 특별히 떼어주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사체를로 헤아려 보면 공은 가볍고 사는 중하게 된 일인데 어찌 그런 발단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비호와 곡식이 잘 읽지 않음이 걷는에 더욱 심하여 민생들의 공공함이 이 같은 때가 없는데 한 해 동안에 두 번이나 중조의 사신이 왔었으니 용접이나 전송에 쓴 비용과 공급이나 수송에 당한 노고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일으킨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신등이 삼가듣건대 번공을 수리하는데 백성의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토목공사의 노고가 전보다 배나 되는데 이 변에 부득이 지공하는 일이 있는데다가 수리하는 일을 또한 조금도 쉬지 않는다 하니 신등은 백성의 힘이 더욱 소모되고 더욱 공공하게 될까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별난을 치르셨으니 다스리기를 생각하고 위태를 겪었으니 안정을 도모하여 기강을 신작하고 정돈하고 정사를 바로잡으실 때 과람하게 내린 명을 거두고 공정하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인자한 덕이 한결같이 바른 뜻에서 나오고 조금도 정사의 사이에 사적인 뜻이 없음을 알게 하신다면 국가가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진조실록 43권 진조 16년 10월 2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권균을 영창부원군 겸 2조 판사로, 심정을 좌참찬으로, 홍숙을 2조 판사로, 김건사를 2조 참판으로, 윤희인을 행도성지로, 조옥군을 첨지 중추부사로, 이상은 죄인들을 추격한 것으로 인해 상으로 가자를 받았다. 여림을 동부승지로, 채침을 홍문관 직제하로, 표빙을 은교로, 박윤경을 부은교로 삼았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홍문관이 상소한 말은 매우 간절하고도 지당하다. 기강이 해이되었다 한 것은 지금 따로 법을 세우지 않더라도 인심이 순탄해지면 자연히 세워질 것이고, 전면을 주었다는 것은 필시 충훈부의 밭을 가리킨 것인데, 그 밭은 특별히 옹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옹주가 충훈부보다 먼저 이반을 받았기 때문에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사로 하여금 분간하도록 했다. 본궁을 수리한다 한 것은 본궁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곧 가래를 거행할 집이며, 또한 이미 역사를 끝내도록 했다. 외람하게 작지를 징수하는 것은 지금 법을 세워 검하지 않더라도 이 상서를 보면 거의 두려워하여 자중하게 될 것이고, 남몰래 외국 오랑캐와 뇌통한 사람이라 한 것은 이미 율대로 하도록 했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이 장군의 일을 가지고 5차례 아뢰고 아울러 이 세응의 일을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근부의 공사에 따라 전교하기를 이 약빙 송충은 외방에 귀양 보내라 하였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태벽이 주연하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이 장군의 일을 가지고 세 차례 아뢰고 아울러 이 세응의 일을 논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태벽이 주연하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윤희인이 근부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순이는 다른 주의수들과 같은 유가 아닙니다. 안책임의 계책을 받들어 병조판서가 입직했는지 여부를 내 병조에서 엿본 자인데 도망하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복 아우 막선은 경주에 살고 그의 아내 막비는 의흥에 사니, 바라건대 본도에 이첩하여 잡도록 하고 또한 서울과 외방에 고발하도록 할 설목을 마련하였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순이라는 자는 시산정의 종이자 안당의 동생 안총의 종의 지아비이니 단지 그 상전의 말에 따른 것이지 어찌 반영 모의를 했겠는가. 그의 아우 및 아내가 사는 곳을 수색하여 잡으면 좋으나 만일 별도로 잡아 고발하는 절목을 세운다면 시끄럽게 될 듯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뜻으로 대신들에게 물으라 하며 희인이 대신 등의 의논에 따라 아뢰기를 순이는 안책임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엿보던 자이니 만일 이 사람을 추문한다면 혹 책임이 말하지 않은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잡으라는 일로 하사하고 잡아 고발하는 절목은 서울과 외방에 방시함이 무슨 배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43권 증조 16년 10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 이 장군의 일을 가지고 세 차례 아뢰고 아울러 이 세응의 일을 논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3권 증조 16년 10월 26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43권 증조 16년 10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이 장군을 배척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날을 복합했는데도 천청이 멀기만 하여 물에 돌 들어가듯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신등은 성상의 뜻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금일의 시급한 일은 사사로운 풍당을 끊고 편당짓는 풍습을 제거하는 것인데 당초에 그런 짓을 조성하여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유독 버젓이 자신을 보존하고 있으니 조정의 기강이 어디 간 것입니까? 만일 대간들이 그의 죄를 직언하지 않았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아르셨겠습니까? 또한 신들이 홍문관의 상처를 보니 조광조의 주의상을 열거하면서 은견, 주아들은 모두 그 이름을 기록하였지만 근본과 괴수가 되는 자는 오히려 많이 누락되었으니 전하께서 이것을 가지고 경종을 따지시는가 싶습니다. 대저 시종과 대간은 서로 일체가 되는 법인데 대간이 바야흐로
갚아여 논주하는데도 시종들은 오히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급히 장군을 축출하여 화근을 끊어버리고 인심을 통쾌하게 하소서. 또 역족들이 열명한 것 속에 보통 서민들은 모두 놓아두고 불문에 붙이는데 이는 성상께서 추정한 자를 죄를 다스리지 않는 뜻이기는 합니다만 죄가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평상한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일 평소에 안착염을 알고 지냄이 친밀하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열명한 것 속에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모두 잡아다가 추문하여 시급히 그들의 주의를 결정하여 변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본청상은 서경과 가까운 사이인데도 서로 교분이 두터운 자로 쌍시 말하기를 김정, 김식, 조광조를 삼공으로 둔다면 동방의 당우 시절의 정사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는 일찍이 그들에게 아첨하에 참봉이 된 자입니다. 삼가 바르건대 처겸 형제가 지난 가을 배천으로 갔을 적에 천천과 여러 날을 함께 지냈다 하니 반드시 비밀한 의논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그의 주의를 따지지 않고 단지 한 차례 형장 신문을 하여 줄레대로 나누어 유배하였으므로 인심이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잡아다가 끝까지 신문하도록 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장군은 이런 대신들 역시 귀양 보낸다면 과하게 된다고 하니 경솔하게 죄줄 수 없다. 이 세응을 채직하지 않은 일은 이미 말을 한 것이다. 역신이 기록한 보통 서민들은 모두 100여 명인데 이들은 이름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고 쓰기도 하고 사는 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하였으니 이들이 어찌 책임과 모두 다 함께 모의한 사람들이겠는가. 일일이 모두 다 죄줄 것이 없다. 봉청상은 만일 배천에서 비밀이 모의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잡아다가 다시 신문해야 한다 하였다. 대간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날 적신 김식이 경연에서 입시하였을 때 교묘하게 사택한 말을 꾸며 천청을 속여 감히 아뢰기를 무릇 관원을 엄간 시지에는 일체 폐지하고 모두 천거에 의해 보임하자 하였으니 이는 자기들의 당을 심으려고 한 업무입니다. 좌우의 대신들이 모두들 불가하다고 했으나 장고는 홀로 극력 찬성했고 진강이 끝나게 되자 한 대신이 나오다 책망하기를 자네가 띈 서대도 족한데 지금도 그처럼 아부해야 하는가 했으니 이 말은 장군이 공리의 급급함을 몹시 비루하게 여긴 말입니다. 김식은 예법을 폐지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장군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감히 일일이 다 보화하여 조청함으로써 마침내 그 큰 화를 이루었으니 그의 주의를 끝까지 다스려야 하고 대신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안당은 벼슬이 삼공에 이르렀는데도 자신이 중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하께서 오히려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장군이 화빚은 주의를 대신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께서 정교하시기를 역적들을 정죄한 뒤에 또 대신을 편척한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하셨지만 신등은 깊이 이해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장군이 편당을 지은 주인은 참감히 환히 아시는 바이니 삼가 바라건대 시급히 귀양 보내도록 명하시어 대중의 심정이 쾌해지게 하소서. 또 한층은 괴휼하고 음흉하며 군소의 주동자가 되어 세력과 기염이 치열하므로 온 조정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발을 주춤하여 감히 번접하지를 못합니다. 권탁은 곧 그의 친척으로서 평소에 서로 두텁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타객의 사사로이 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 갚으려 하여 그때 색승지 권벌과 곡진하게 서로 호응하여 탁을 어진 부열에 비유하며 하늘의 해가 환한 아래의 천청을 현혹시켜 물색하여 찾게까지 하였습니다. 신하된 사람으로서 임금을 속인 자가 전대의 역사를 고찰해봐도 이처럼 심한 자가 있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 죄대로 죄를 줌이 가합니다. 더구나 지금 귀양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징계하여 자숙하지 않고 교만 방종함이 전과 같으니 그 죄를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세인은 거세고 사나운 사람인데 지금 범한 죄 때문에 파호되었으므로 반드시 조정을 원망하여 가진 방법으로 계책을 마련할 것이니 옛 사람의 이른바 북으로 오랑캐에게 도망간다 한 우려를 어찌 이 사람에게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남방의 먼 섬에 이비하여 후환을 막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장군을 경솔하게 귀양 보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말했다.
한층은 그때 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 때문이었는데 지금 관문에 드나드는 죄를 저질렀으니 오게 되면 주문해야 한다. 세희는 계략이 있는 자이다. 전일에도 도망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서 느끼고 됐고 하기를 우리들이 만일 도망한다면 상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는가? 도망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 계략이 있지 않고서 이렇게 말했겠는가? 세응은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아 그러한 것인데 어찌 깊이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영종주부사 정광필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군 이조판서 권균 예조판서 홍숙 우참찬 심정 공조판서 안윤덕 병조판서 이항 등이 아뢰기를 역적들을 수구할 적에 혹자는 영상군 경명군은 사직이 위토롭게 될까 우려했다 했고 혹자는 장차 경명군을 추대하려고 했다 했는데 추국할 때 미처 아뢰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이 개발을 듣고서 놀라움을 이기지 못했사오니 시급히 합당하게 차차의 찬론을 온전하게 하시며다하리까. 영상군은 전날에 역신을 출국할 때적에도 역시 간산 구초에 올랐으니 자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소소한 일이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큰일이니 진계함이 당연하다 하고 상이 사장전으로 나아가자 대신들이 함께 장차 들어가려는데 병조판사 장순선이 뒤따라 들어왔다.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전일 견성군의 일은 후회됨이 한없으나 이번에 이정숙은 자신이 서려고 한 것이니 이 사람에게는 의아심을 가질 것이 없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간사한 자의 고초에 오르는 사람 반드시 처치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몸가짐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어입니다. 모름지기 시급히 처치하며다리까 하고 김전은 아뢰기를 신당은 이들 자신이 큰 죄를 범했으가 아니라 반드시 몸가짐을 거신하지 않기 때문에 고초에 오른 것이라 여기니 미리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만일 그런 업무를 들었다면 어찌 지금까지 아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록 그 업무가 간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옳은지 그른지와 순종인지 반역인지를 온 나라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없겠습니까? 더구나 영상군은 누차 간사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어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더욱 놀라게 되었으니 만일 나라 사람들이 혐의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끊고 천련을 보존하려고 하신다면 시급히 대책을 세움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영상군은 누차 구초에 올랐으니 시급히 처치를 합당하게 한 다음에야 그의 마음도 안정하게 되고 또한 천련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수는 아뢰기를 종실들 중에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유독 이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니 생각한데 반드시 몸가짐을 합당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들이 어찌 생각해보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하고 홍숙은 아뢰기를 신자된 사람들이 듣고서 누군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상께서 처치하기를 어렵게 여기심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급히 처치를 합당하게 한 다음에요. 그 사람들이 또한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신등도 역시 견성군의 일을 상께서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처치한 다음에야 은혜와 의리가 모두 온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아랫말은 반드시 견성군의 일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윤덕은 아뢰기를 골육지친이시니 상께서 친친하고 싶지 않으실 수 없을 것이오나 이는 매우 큰일이어서 심상히 여겨 홀만하게 할 수 없으니 시급히 처치한 다음에 은혜와 의리가 온전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소들이 불평하는 무리들을 모아 거사하려고 하였으니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구실을 삼은 것이다. 더구나 간사한 사람들이 영상과 경명 두 사람을 아울러 말했으니 더욱 헛된 말임을 알 수 없다. 하매 김전이 아뢰기를 상께서 유독 우위하는 점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또한 종사의 중함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고 선수는 아뢰기를 신등이 영창군과 경명군에게 큰 주의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처치를 합당하게 하여 종사의 큰 계책에도 해롭지 않고 우위하는 정에도 또한 합당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곤이 아래기를 양상군은 전번에도 간사한 사람들이 구초에 올랐으니 마땅히 자기의 자신을 도리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쏘다니며 사냥을 하여 방종한 짓을 그처럼 했습니다. 간사한 사람들이 구초에 오른 것은 까닭이 있는 일이니 시급히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날에 이미 견성군 대우하는 도리를 잘못하여 지금까지 후회하고 한탄스러운데 이제 어찌 답습하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좌우에게 이르기를 대간들의 말이 역시나 기록 속에 보통 서민들도 추국해야 된다 하였는데 특히 보통 서민들만이 아니라 사류 15명도 아직 추국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람들은 혹 시골에 흩어져 있거나 혹은 비록 기록은 했지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모두 안채경과 함께 모의한 자들이겠는가. 만일 모두 추국하여 죄주기로 한다면 100여인이나 되도록 많은데 어찌 시끄럽게 되지 않겠는가 하며 윤희인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대간이 자자의 변방에다 채우고 싶다 했는데 이는 할만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 능과 의논하고 싶으니 그 자자를 가져와야 하겠다 하였다. 주서 조종경 등이 자자를 가져다가 돌아여 보이고 나자 남군이 아뢰기를 보통 사람들은 척염을 광주 묘소 근방 사람들이다 했고 척은 혹 서울에 있는 자도 있다 했으니 그 사이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척염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나 어찌 모두 모의에 참여한 사람들이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만일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반드시 그 사이 이 말대 모으려고 알려 모으려고 하였을 것이고 서울에 있는 자는 혹시 그들의 모의를 아는 자가 있었을 듯 싶습니다. 하매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봉천상이 척연과 배천에서 모의했다 한 일을 지금 마땅히 잡아다가 다시 신문해야 할 것인데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또 대간이 아래엔 보통 사람들은 반드시 추종한 사람들일 것이다. 추종한 자는 마땅히 다스리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지금 장차 100여 명이나 되어 다시 국문을 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형장을 쓰게 될 것이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면 남건이 아뢰기를 추종한 자는 다스리지 말자는 성상의 본문은 진실로 지당하오나 대간이 아래였으면 지금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이름을 기록할 때 만일 뜻이 있는 것이었다면 모든 사람을 각각 이름을 붙여 간직했을 것인데 이는 그렇지 않고 단지 이름만 기록했을 뿐이다. 그러니 생각한데 그 사람들은 모두 그런 모의를 모르는 것인데 자금이 특별히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쓴 것인가 싶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연량과에 오른 사람과 드세고 용명 있는 사람도 또한 썼으니 뜻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근데 처금이 상중에 있을 때 목장을 많이 마련하고 또한 허기를 거두어 모았다고 하니 필시 상민들로 하여금 허기를 입고 목장을 가지고서 행행 속에 섞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들이 당초에 모두 추국하려고 했었으나 상께서 추종한 자는 추국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상께서 살리기 좋아하신 덕을 가지심을 여겨 다시 추국하기를 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봉청상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당초에 신등이 외방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아다가 추국하면 반드시 시끄럽게 되겠다고 여기고서 소재지 관원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려고 했는데 추종하는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분부를 반갑게 듣고서 정지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장군을 대관들이 바야로 논집하고 있는데 만일 관계되는 바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도 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토록 구태 고집할 것 있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근데 전일 안당을 논집할 때 아울러 장군도 논집하려다가 도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때 단지 과람한 가자를 개정하려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귀양 보내자고 하니 너무 과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양 이처럼 뒤쫓아 논집한다면 인심이 장차 어느 때 안정되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그때 장군이 그들과 서로 결탁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영수가 되기까지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들이 합사까지 하게 되어 스스로 물러나기는 또한 어려운 일이니
상께서 마땅히 짐작하셨고 신을 빼앗는 등의 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김전은 아래기를 과람한 가전은 개정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군은 문무의 재주를 겸비했기 때문에 조정이 추천하여 발탁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광주를 가리킨다 추천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7일 의사 세 번째 기사 대산에게 전교하여 대신 아니야?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대간? 이 장군의 이런 대신들이 마침 대궐에 왔기에 인견을 하여 물었더니 모두들 기양 보내면 과중하다고 하니 경솔하게 죄질 수 없다. 이 세응을 채직할 수 없다는 뜻은 이미 말했다. 열명한 기록 속에 보통 서민들이 거의 100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더러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대신들도 모두 다 추국할 것이 없다 하니 과연 나의 뜻과 합치됨으로 윤허할 수 없다. 봉청상이 지난 가을에 배천에서 비밀한 모의를 했었다면 잡아다가 추국함이 합당하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8일 병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8일 병원 두 번째 기사 장광필 김전 남권 권전 권균 장순선 홍숙 심정 안윤덕 이항이 빈청에 나아가 서게 하기라. 어제 아린 경명군 영상군의 이런 아래지 않았을 수도 없고 중지할 수도 없는 일이니 빨리 언쟁을 끊고 시급하게 처치함이 어떠하리까. 아니 답하기라. 내가 듣건대 조중조에는 반역이 적었는데 내가 저기한 뒤로부터는 서로 잇따라 일어나니 이는 내가 부득한 소치다. 더구나 선왕의 아들이 자주 간사한 사람의 구설에 오르게 되니 더욱 미안스럽다. 지난날의 견성군의 일은 비록 부득이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매우 후회스러워 뒤에는 비록 간사한 자가 왕자를 빙자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이는 특히 한때 일만이 아니라 만세를 염려한 것이다. 옛말에 한 자의 배도 나누어 꿰맬 수 있고 한 마리의 조도 나누어 찌을 수 있는 법인데 형제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했어야 되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마땅히 본받아야 할 말이다. 근래에 우애하는 일에 잘못된 것이 많은데 도리어 서로 용납하지 못할 짓을 하겠는가? 대신이 된 사람은 마땅히 임금을 허물이 없게 되는 대로 인도해야 하는 법인데 지금 골육지간에 용납되지 못하는 말을 하여 만세의 기롱을 받게 하려 하는가? 내가 심히 따르지 못할 일이다. 하매 광필 등이 또 아뢰기라. 상께서 천륜을 중히 여기시는 분부는 곧 훌륭한 덕으로서 신등이 듣기에 감동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인들 어찌 천륜이 중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천륜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보존하시게 하려고 반복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신등이 아랫말이 해남 여왕의 일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처치함으로써 천륜이 보존되게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도리 잃는 그 짓을 하도록 놓아두고 처치하지 않으면 성인이 변론한 바이니 시급히 처치한 다음에야 능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답하기를 경등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치한다는 일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당초 역적들의 죄를 정할 적에 왕자들에게까지 파급되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나 막중한 천륜에는 지극한 정이 따르는 법이니 경등의 감동했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명과 영사는 죄질 수 없다 하며 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단지 농만 주게 하고 쏘다니며 사냥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라. 영상과 경명이 만일 대신에 이렇게 아랫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자중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8일 병원 세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8일 병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 장군의 이 일을 가지고 세 차례 아뢰고 아울러 이 세응의 이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8일 병원 다섯 번째 기사 한충 봉천상을 잡아 가두다.
준조 7월 13군 중조 16년 10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장강필, 남건 등이 이날 육조의 당상 전원이와 쌀이었다. 아래기라. 어제 정교의 영상과 경명이 조중에서 아랜 말을 듣는다면 어찌 두려워하여 자중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상상의 정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영상은 전번에도 구설에 올랐었지만 자중함을 보지 못했는데 이들이 어찌 농계 때문에 자중할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상께서 시급히 처치를 하여 자중하도록 한 다음에요. 그들이 또한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천륜을 중히 여기는 일을 신등이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오니 그가 자중하도록 하여 스스로 보존되게 함이 곧 천륜을 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친을 대우만 하고 교회는 하지 않아 마침내 실패하게 된다면 이는 천륜을 보존하는 길이 아니다. 경등의 말이 합당한 듯하니 그로 하여금 농만 잃지 않도록 하고 제조는 채직하고 교유를 끊고 공예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두문하고 스스로 근신하게 한다면 비록 주의를 가하지 않더라도 또한 교회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였다. 준조 7월 43권 준조 16년 10월 2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 7월 43권 준조 16년 10월 2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차자를 올리기라. 신등이 직무를 패하고 복합한 지 이미 1순이 넘었는데 전하께서는 이 장군에게 무슨 애석한 점이 있어 굳이 거절하기를 이토록 심하게 하시는지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전후에 아래 말에 장군의 정상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신등이 적각 합사에 논집함이 어찌 기쁜 뜻이 없겠습니까? 간당 등의 주의를 정한 날에 윤자임을 하육하려는데 장군에게 눈짓을 하고 그의 자아를 부르며 말하기를 희강 희강 자네도 역시 그러긴가? 오늘의 일은 오로지 자네만 믿네 했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장군이 군소들과 호응하여 그의 영수가 되었는데 그의 은견 주와는 모두 편척을 받았는데도 영수인 그만 지위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물리가 파도치듯 흉흉합니다. 장군은 이미 대신의 전리를 잃었는데 전하께서는 대신으로 대우하시려는 것입니까? 전하께서는 장군을 저버리지 않으시려는데도 장군은 그처럼 전하를 저버리는데 장군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시급히 귀양 보내도록 명하시어 대중의 소망이 통쾌해지게 하소서. 또 삼공육경들이 바이오로 국가의 큰일을 농게하고 있는데 그들의 깊은 생각과 원대한 염려가 어찌 까닭 없이 나온 것이겠습니까? 여러 날이 천년되었는데도 아직 예단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의 대우하는 정이 돈독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후일의 근심거리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하께서 만일 시급히 처치하시기가 어렵다면 옳은 길로 교회하여 사특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하심이 또한 전하께서 하실 처치 이혼이 삼가 바라건대 곡진하고 현명한 사례를 다하소서. 이 세 응은 재직해야 합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장군이 나이 젊은 사람과 서로 사귀던 일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영수했다고 하여 귀양 보내면 과중한 일이다. 이 세 응을 채직하지 않은 뜻은 이미 말했다. 하며 대간이 또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29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봉청상이 두 차례 형장을 받자 공수를 하기를 지난 9월 20일 무렵에 안척겸이 정상 송사령과 배천 강서사의에 와서 신을 청했으나 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안척은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시산정, 안척겸, 권전 등이 자네를 만나보고 이 일을 의논하고자 한다기에 신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척은이 지금 현망한 인사들을 내쫓고 간신들을 등용함으로 심정과 같은 사람을 제거하려는 것이니 자네도 올라오라 했습니다. 신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척은이 내달 초아흘의 날 종묘에서 친제할 때 고변이라고 핑계하여 먼저 간신들을 제거하고 간신이 조정에 있으면 종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으로 종묘에 고하고서 시상정을 추대하되 즉시 정사를 하여 배척받아 물러난 사람들을 모두 전대로 등용한다 하기에 신이 나도 마땅히 올라가 모의에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하였다.